오늘 걷는 한 걸음이 인생이 되고 역사가 됩니다. 발걸음은 진보가 되고 삶 그 자체이기도 하지요. 반갑습니다. 셋단자 604강입니다. 오늘은 걸을 발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걸을 발자입니다. 걸을 발자는 걷다는 뜻도 있고 등지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걸을 발자는 두 발의 모양을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일종의 상행글자인 것이죠. 이렇게 사람의 두 발을 형상화한 글자가 걸을 발자입니다. 그 말에서 걷고 있는 오른발과 왼발의 모양을 형상화한 글자가 걸을 발자입니다. 이 글자는 부수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걸을 발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걸을 발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쏠 발자입니다. 쏠 발자는 쏘다는 뜻도 있고 떠나다는 뜻도 있죠. 쏘다는 것은 활이나 총을 발사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 쏠 발자는 걸을 발자와 활공자와 몽둥이 숫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걸을 발자는 걷다거나 가다는 뜻이 있는 부수입니다. 그리고 활공자는 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몽둥이 숫자는 몽둥이를 의미하는데 부수로 사용될 때는 거친 행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행동 중에 가장 거친 행동을 몽둥이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쏠 발자는 활을 거칠게 가게 하는 일이 쏘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활을 쏘게 되면 생명에 해를 끼칠 만큼 무섭게 가는 것이죠. 그렇게 거칠게 날아가는 모양을 쏠발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을 쏘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어떤 게 다칠지 모릅니다. 아주 무섭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후의 상황을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떤 생명이 다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쏠발자는 활을 거칠게 가게 하는 일이 쏘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활을 쏘게 되면 생명에 해를 끼칠 만큼 무섭게 날아가는 것이죠. 그 모양을 표현한 글자가 쏠발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일촉즉발이 있습니다. 일촉즉발은 한 번 닿기만 하여도 곧 폭발한다는 뜻으로서 조그만 자극에도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아슬아슬한 상태를 이루는 말입니다. 또 발사라고 한다든가 발전이라 할 때도 쏠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다스릴 발자입니다. 다스릴 발자는 다스리다는 뜻이 있죠. 다스리다는 것은 사물을 목적에 따라 잘 다듬어 처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사물을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것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다스릴 발자는 손수자와 쏠 발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손수변은 적극적 행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몽둥이 숫자보다는 조금 낮은 등급의 행동입니다. 이 손수변은 적극적 행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쏠 발자는 쏘다는 뜻도 있고 떠나다는 뜻도 있죠. 그래서 다스릴 발자는 적극적 행동으로 쏘는 일이 다스리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중을 기해서 활을 발사하게 되면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죠. 그 화살이 궁수의 목표에 부합하게 날아가는 그 모양이 다스릴 발자입니다. 아무데나 허공에 발사하는 게 아니라 이 궁수의 목표에 부합하는 곳에 날아가게 하는 게 다스릴 발자입니다. 궁수가 신중을 기해서 활을 발사하게 되면 목표에 부합하게 됩니다. 관역에 정확히 명중할 수 있는 것이죠. 다스릴 발자는 적극적으로 쏘는 일이 다스리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해서 신중을 기해서 활을 발사하게 되면 그 화살이 목표에 부합한다는 것이죠. 그 모양을 표현한 글자가 다스릴 발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반란 반정이 있습니다. 반란 반정은 난리를 평정하여 질서 있는 세상을 회복하는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파발이라 할 때나 반발이라 할 때도 다스릴 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걸을 발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폐할 폐자입니다. 폐할 폐자는 폐하다는 뜻도 있고 폐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폐하다는 것은 버리거나 없애는 것을 이루는 것이죠. 이 폐할 폐자는 집엄자와 쏠발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집엄자는 집을 의미합니다. 집이라는 것은 일정한 공간인 것이죠. 그리고 쏠발자는 쏘다는 뜻도 있고 떠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할 폐자는 집안에서 쏘는 것이 폐기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막힌 공간에서 쏘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것이죠. 집안에서 활을 쏘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게 폐할 폐자입니다. 여기가 트여 있어서 밖으로 날아가면 다행이지만 여기가 막혀 있다면 집안에서 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죠. 폐할 폐자는 집안에서 쏘는 것이 폐기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막힌 공간에서 활을 쏘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인열폐식이 있습니다. 인열폐식은 목이 맨다고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뜻으로서 사소한 장애를 두려워한 나머지 중대사를 피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작은 어려움 때문에 큰 일을 망치는 그런 경우를 인열폐식이라 합니다. 또 폐기라고 할 때나 황폐하다고 할 때도 폐할 폐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오를 등자입니다. 오를 등자는 오르다는 뜻이 있죠. 이 오를 등자는 걸을 발자와 홍두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걸을 발자는 걷는 모양입니다. 두 발의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콩두자는 콩을 의미하고 제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기는 제사에 쓰는 그릇이죠. 이 콩두자는 제사에 쓰는 그릇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를등자는 두 발로 제기를 올리는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몸으로 정성을 다해 제사상을 차리는 모양을 오를등자로 설명하는 것이죠. 정성껏 제사상에 재물을 올리는 모양이 오를등자입니다. 이렇게 제사상에 재물을 올리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의 주관자가 정성을 다해 재물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 정성을 두 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발로 제기를 올리는 모양이 오를등자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성껏 제사상에 재물을 올리는 모양을 설명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등용문이 있습니다. 등용문은 용문에 오른다는 뜻으로서 입신 출세의 관문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등교라고 한다든가 등장한다고 할 때도 오를등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를발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헤아릴게자입니다. 헤아릴게자는 헤아리다는 뜻도 있고 국방을 의미하고 천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헤아릴게자는 거를발자와 하늘천자로 구성되었지요. 그 중에 거를발자는 걷다는 뜻도 있고 가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늘천자는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헤아릴게자는 하늘로 걷는 것이 헤아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헤아림이라는 것은 하늘로 향하는 발걸음의 숫자라는 것이죠. 하늘로 향한다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헤아릴 게자는 죽음까지 가는 세월의 길이를 헤아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정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인생이 한이 없을 것 같지만 노년에 이를수록 죽음에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가 그 헤아림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 헤아릴 게자는 하늘로 걷는 것이 헤아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까지 가는 세월의 길이를 헤아림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계유정난이 있습니다. 계유정난은 조선 단종 1년 계유년에 수양대군이 정권 장악을 위해 현대파를 없앤 사건을 이룰 말입니다. 또 계시라고 할 때나 개방이라 할 때도 헤아릴 게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604강으로서 벌을 발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